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딸아이의 돌잔치를 치른 한 엄마입니다. 보통 돌잔치는 아기와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되겠지만 제게는 조금 다르게 남아버렸어요. 그날 가족 중 누군가의 가슴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됐거든요.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기도 하죠. 하지만 과거를 지운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실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남편과 만난 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였어요. 첫인상부터 다정하고 매너 좋은 모습에 끌려서 연락처를 물어봤고 부담스럽지 않게 소소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만나면 만날수록 안정감을 주는 남편이었고 둘 다 적당히 홍기도 차 있던 터라 1년쯤 연애 기간을 채우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처음 준비할 때는 괜찮았지만 막상 양가에 인사드리는 약속을 잡으니 마음이 무척 떨리더군요. 아, 어떡하지? 나 너무 떨리는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돼. 너무 떨지 마. 아참, 근데 당신 우리 엄마 보면 놀랄 수도 있겠다. 왜? 보면 알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남편이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처음 뵌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정말 놀랄만 했어요. 남편의 집안 사정이 꽤 복잡해서 짐작은 했지만 어머님이 생각보다 젊어도 너무 젊으시더라고요. 실제 연세도 50대 초반으로 젊으셨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젊어 보이셨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주춤하고 있는데 다행히 편안하게 분위기를 풀어주시더군요. 어서 와요. 우리 기현이한테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참 밝고 인상도 좋아 보이네. 요즘 이런 젊은 사람이 참 보기 드문데.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 네. 아빠께서 철물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철물점?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묘해지시더라고요. 그래, 철물점. 내가 좀 낯설어가지고. 아, 네. 주변에 많지는 않죠. 그때만 해도 혹시나 어머님이 저희 아빠께서 철물점 일 하시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나 했는데 그 뒤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나름대로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불을 붙였죠. 결혼 준비를 하면 많이 싸운다고들 하던데 다행히 제 말을 잘 따라주는 남편 덕분에 저희는 이렇다 할 갈등 없이 잘 진행시킬 수 있었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 상견례 날도 금방 다가왔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 그런지 저보다 부모님이 훨씬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먼저 만나 뵈었잖아요. 좋은 분들 같아요. 그렇겠지? 하긴 윤서방이 그렇게 바르게 잘 자란 거 보면 좋은 분들이겠지. 긴장하신 친정엄마를 다독여드리며 상견례 자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날 때는 점잖고 우아한 차림으로 입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그날은 전과는 다르게 세상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저희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라 신경이 쓰여서 꾸미셨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깊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철물점 하신다고 들었어요. 경기가 안 좋다는데 힘드시겠어요. 요즘도 철물점 같은 거 잘 되나요? 테이블 위로 순간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아빠께서도 살짝 당황한 듯 하셨지만 침착하게 대답하셨죠.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당연히 힘들 때도 많죠.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단골 손님도 많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잘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사업이 괜찮게 되는 집은 결혼할 때 집도 해오던데 그런 말은 안 들리길래 힘드신가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철물점도 철물점 나름이니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다행히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 집 몇 채쯤은 있습니다. 아이들 결혼에 집을 안 보탠 건 워낙 우리 딸이 손을 안 벌리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네요. 감사하게도 시댁에서 보태주셔서 당장 둘이 들어갈 살집이 없는 것도 아니니 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죠.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빠께서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강한 한방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걸 느끼셨는지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말수가 급격히 줄어드시더군요. 말씀은 없었지만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신 것도 같았어요. 그때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진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 일을 내심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 건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은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그토록 고대하던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고 사진도 찍고 바쁘지만 설레는 날이었죠. 가족들도 일찍부터 도착해 혼주 메이크업을 받고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하객들이 하나둘 식장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먼 길 와준 친숙한 지인들의 축하 속에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뭔가 시어머니께서 저와 친정 아빠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이야 제가 결혼식의 주인공이기도 했고 평소와는 다른 화려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어머님의 시선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곁눈질로 보시는 듯한 눈빛이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부 대기실에 조금 한산한 틈을 타 여쭤보았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돈댁 하객은 이게 전부니? 네? 아니 신부 쪽 하객 자리가 너무 휑하니 볼품이 없어서. 결혼식은 보통 부모 잔치인데 생각보다 사돈께서 손님이 없나 보구나. 하객이 많은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 집은 오래 알고 지낸 소중한 분들만 초대했어요. 수가 많지는 않아도 다 귀한 인연들이래요. 그래도 그렇지. 나름대로 사업이라면 사업하는 건데. 하긴 철물점 하는 집이니 인맥이 넓지는 않겠지. 나름대로 최선의 대답을 하기 위해 차분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 귀에는 이미 안 들리는 듯 했어요. 그저 저희 집 하객 수에만 꽂혀서 본인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저희 쪽 하객이 특별히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그쪽 직원들이 전부 와서 자리를 차지하느라 신랑 쪽이 월등히 많아 보였던 것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계속 제 주위를 맴돌며 시누이와 함께 들으라는 듯 투덜대시더군요. 엄마, 우리 쪽이랑 너무 비교되니까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창피한데 내가 직원들 좀 신부 쪽 자리로 나눠서 보낼까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우리 기현이 인맥도 뭣도 없는 집에 장가간다고 광고할 일 있니? 얼른 나누고 와. 치렁치렁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객들은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이 하객을 나누겠다고 바쁘게 걸어가는 시누이를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신부 측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얼굴들이 있는 것이 내심 싫었지만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보며 불편한 감정을 애써 삼켜야만 했어요. 그날은 결혼식이 워낙 정신없기도 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한동안 그 일에 대해 잊고 지냈지만 결혼식 이후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은근한 무시가 시작되었어요. 명절이 되어 시댁에 방문을 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어머님이 갑자기 뭔가 잊고 있었다는 듯 손뼉을 치고는 시누이를 가리키더군요. 맞다. 시간 좀 남았으니까 새언니 데리고 갔다 와. 아, 그러네.
알겠어요. 새언니, 저랑 같이 가요. 네? 갑자기 어디를요? 그런 게 있어요. 여보, 어디가? 오빠 몰라도 돼.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시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신우이가 급한 곳이라도 가는 듯 제 팔을 끌어당기더군요. 어딜 가냐는 남편의 질문에도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나갔어요. 이 앞에 혹시 잊어버린 게 있어서 장이라도 보려나 싶었는데 주차장에 가더군요. 타세요. 지금 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말은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딜 가는지,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지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새언니한테 특별히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요. 새언니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뭔가 바로 말 못할 사연이 있는가 보다 싶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끌고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 순순히 올라탔는데 목적지는 모르고 탔어도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는 길이 멀더군요.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는 분위기라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차에 올라탄 지 30분 만에 신우이는 처음 보는 신축 오피스텔 앞에 주차를 했어요. 아, 새언니는 처음 와보시겠네요. 저 자취하는 집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데리고 온 곳이 본인 자취방이라니 뭔가 일이 있었던 건가 싶어서 문득 걱정이 들더라고요. 친오빠인 저희 남편도 모르는 눈치인 걸로 보아 여자들끼리밖에 나눌 수 없는 고민을 갖고 있거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신우이는 대답도 없이 계단을 오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따라 들어갔더니 갑자기 창고로 보이는 공간에 들어가 뭔가 꺼내와서 방문 앞에 펼쳐놓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신우이가 가지고 온 건 공구박스였어요. 신우이는 울상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방문을 가리키더군요. 이것 좀 보세요. 몇 달 전부터 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새언니가 좀 고쳐주세요. 그제서야 보였어요. 경첩이 헐거워졌는지 문짝이 삐뚤어져 문이 닫히지 않고 덜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이걸 왜 저보고 고쳐달라세요? 기사를 부르셔야죠.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있으면 명절이고 새언니 올 건데 돈 아깝게 기사 따로 부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철물전 집 딸인 새언니가 있는데 뭐하러 그런 곳에 돈 써요? 언니도 보고 자란 게 있을 텐데 이런 건 전문일 거 아니에요. 아가씨,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철물점은 이런 경첩 같은 자재를 파는 곳이지 수리까지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주변에 널린 게 공고했을 텐데 이 정도 손보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못한다고 내숭만 떨지 마시고 그냥 시원하게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오빠도 떼놓고 왔잖아요.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오기 직전 시어머니와 눈짓을 주고받았던 걸 생각하면 분명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생을 할 수 있는지 화가 났죠. 아가씨도 바보가 아니시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는 머리로 아시겠죠? 이건 드라이버 하나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고 문 전체를 들어 올려서 경첩을 다시 박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아가씨랑저랑 둘이 할 수 있다고요? 아가씨, 그럼 제가 드라이버 다루는 동안 문 혼자 들고 계실 수 있겠어요? 네? 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요. 이런 거였으면 차라리 남편을 부르지 왜 저를 부르셨는지 의도가 참 뻔해 보여서 실망스럽네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시키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새언니야 철물점 집 딸이니까 철물점에서 무슨 일 하는지 그렇게 세세하게 아는 거지. 나나 엄마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대충 철물점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겠거니 하지. 몰랐다고 하시니 그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철물점은 이런 거 안 해요. 가끔 간단한 건 할 때도 있지만 출장비가 따로 붙고요. 아, 그래요? 덕분에 처음 알았네요. 이제 알았으니 오늘은 이쯤하고 좀 고쳐주시죠? 가족끼리 치사하게. 분명 알아듣게끔 차분하게 말했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아가씨는 모른 척하며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더 이상 별로 말 섞고 싶지도 않아서 먼저 아가씨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헐레벌떡 뒤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안 고쳐주실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누이를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돌아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반겨주는 어머님이 짜증났지만 우선은 속으로만 삼켰죠. 그래, 문짝은 고쳤고 생각보다 빨리 왔네. 역시 이래서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빠르다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대체 어디 다녀온 거야? 남편이 어리둥절하는 사이 금방 차를 타고 쫓아온 시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못 고쳤어. 새언니가 그런 거 할 줄 모른대. 뭐? 그럴 리가 있나? 찰물잠은 그런 거 안 한대. 해도 출장비 받아야 된다나 뭐라나. 뭐? 출장비? 정말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님, 출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철물점은 원래 그런 거 안 하고요. 제 본업은 따로 있는데 왜 기사를 안 부르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저런 일을 맡기신 건지 기분이 좋지 않네요. 뭐? 그럼 여기서 공구가 제일 익숙한 게 너인데 너한테 부탁하지. 누구한테 부탁하니? 뭐 너희 아버지라도 불러야 하니? 그럼 좀 불러볼래? 사돈이니 특별히 출장비를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뭐라고 쏘아붙이려는데 남편이 나섰어요. 엄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께 이런 걸 왜 부탁드려요? 필요하면 업체 부르면 되지. 이거 신뢰되는 말씀인 건 아시는 거죠? 아, 니네는 왜 이렇게 둘 다 예민하니? 그냥 그 일 하시니까 부탁해볼까 농담한 거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뭐 철물점 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렇게 화내니까 더 이상해 보이는데 새언니가 뭐가 돼? 남편이 무섭게 쏘아붙였음에도 두 분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분 나쁘게 비아냥될 뿐이었죠. 됐어 여보 그만해. 어차피 여기서 더 싸워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 남편을 말렸어요.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도 미안해하더군요. 엄마가 저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왜 저러시지? 말씀은 안 하셨어도 당신이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가길 바랬나 보지 뭐. 그럼 진작에 반대하셨겠지. 다 알고 결혼시킨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조그만 철물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크게 하시잖아.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어머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무튼 내가 미안해. 대신 사과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사과할게. 됐어. 당신이 뭘 잘못이야. 오늘 편들어줘서 고마워. 남편은 그날 집에 도착해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시댁에 전화해서 어머님과 한바탕 싸운 모양이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눈치로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서 시댁에 대한 반감이 조금 사그라들 수 있었어요. 명절 때나 가족 행사 때를 제외하면 별일이 그지 많지 않다 보니 그 일은 금방 잊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워낙 빠르게 흘러 정신 차려보니 다시 추석이 돼 있더라고요. 내심 걱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각오를 하고 가는 거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머 왔니? 마침 잘 왔다. 우리 이거 좀 어떻게 해보려던 참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일어날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죠. 남편이 주차를 하는 동안 제가 먼저 선물들을 들고 도착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보게 된 광경은 커다란 박스를 이제 막 뜯어 조립용 가구 부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우리 뒷마당 둘 손님 접대용 테이블을 하나 샀거든. 자주 쓰는 가구는 아니니까 좀 가격도 괜찮고 막 쓸 수 있는 걸로 샀는데 이게 조립형이라네? 아, 네. 이런 게 은근히 만들어 쓰기는 번거로울 텐데요. 그치? 우리도 쉬운 줄 알았는데 지금 막 설명서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네가 이런 건 좀 볼 줄 알지?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건 많이 안 해봐서요. 조립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저희는 무조건 기사님이 와서 설치해주고 가는 걸로 시키거나 조립할 필요 없는 가구를 구매해요. 아, 새언니 또 시작이네.
그냥 좀 해주면 안 돼요? 나랑 엄마가 이런 거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럼 아버님한테 부탁해 보세요. 가구 같은 건 남자들이 더 잘 다루니까요. 우리 아빠 노안 있으셔서 눈도 침침하신데 이렇게 글씨 작은 설명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 이런 거 잘 못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못한다는데 계속 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철물점 딸이라서요? 어이가 없어서 대받아 치다 보니 입씨름이 되어 있었어요.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해봐봐. 당신이 나보다는 낫겠지? 이게 뭔데? 조립형 가구래. 나보고 해달라고 하시는데 당신도 알잖아. 나 이런 거 전혀 못하는 거. 남자들이 이런 건 더 잘하니까 당신이 해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들이밀었던 공구박스를 남편에게 그대로 받아 들이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안색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남편에게 한 소리 들을 걸 떠올렸겠죠. 남편은 공구박스와 널브러진 가구 부품들을 보더니 살짝 화가 난 얼굴을 하더군요.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쉬고 있어. 엄마는 이런 거 못하면 시키지를 말지. 왜 굳이 이런 걸로 시켜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넌 따라와서 오빠 도와. 뭐? 내가 왜? 우리 집 가구잖아. 그럼 누가 도와? 남편은 시누이를 끌고 가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 말대로 짐을 정리하고 외투를 벗은 후 멀찍이 앉아서 둘이서 가구 조립하는 걸 구경만 했어요. 어머님은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떨떠름한 얼굴로 편히 쉬고 있는 저와 일하고 있는 남편을 번갈아 보더군요. 겉으론 애써 태어난 척 하셔도 저에게 시키려고 했던 일을 아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있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어머님을 뵈었을 땐 생각보다 많이 젊으셔서 예전 시어머니들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센스 있게 중간에 나서주지 않았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긴 힘들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분명히 다 알아듣게 설명했음에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며 어떻게든 저희 집안을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다만 저도 의문이었던 건 어머님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님과 처음 배웠을 때 어머님도 저를 예의 바르고 착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 집안에 대해서도 그다지 나쁘게 보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님이 변하신 건 상견례 이유였어요. 어떻게 한번 집안 재력으로 자존심 세워보시려고 했던 말에 저희 아빠가 한 방을 먹이신 그날 이후부터 어머님은 묘하게 저희 집을 욕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이에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어머님의 그런 태도도 좀 수그러드셨어요. 온 집안의 관심이 딸애가 집중되고 나니 집안 간의 갈등이 아닌 갈등도 사라진 듯 보였죠. 아이를 낳고 나니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흐르던지 갑작스러운 진통에 정신없이 병원에 가 아이를 낳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돌잔치를 할 날이 다가오더군요. 처음 해보는 행사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머님 생신을 기념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께서 넌지시 물어보시더군요. 돌잔치 준비는 잘 되어가니? 네, 어머님. 거의 다 돼가요. 그래, 초대는 어떻게 하니? 요즘은 지인들까지 부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랑 친척 몇몇만 불러서 작게 하려고 해요. 그래?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좀 부르는 게 낫지 않니? 우리도 올 사람 많은데. 오는 손님이 많아야 돌잔치 비용도 절감이 되지. 그것보단 그냥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만 초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먼 분들에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뭐 그래. 너희 집에 부모님이 철물점 일하시니 그런 개념이 아닐지 몰라도 우린 좀 다른데.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그깟 돌잔치가 뭐 그리 큰 부담이 된다고. 우리는 손님을 좀 더 부르마. 그래도 되겠지? 네,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야죠.
딱히 사람을 더 부른다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을 만한 규모도 아니었지만 될 대로 되란 생각이 들더군요. 돌잔치 얘기를 하니 슬슬 집안 비교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 말을 돌리려는데 어머님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셨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대충 대답하는데 어머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귓잔을 때렸죠. 근데 이런 말 좀 그렇긴 하지만 아버님은 좀 안 오시면 안 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빠가 안 오시면 손녀 돌잔치에 누가 와요? 아니,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라. 우리는 거래처 대표님들도 많이 부를 건데 우리가 아무리 편견 없는 사람들이로서니 철물점 작업복이나 입고 일하는 장인 모습을 그분들께 보여드리기가 좀 창피한 건 사실이잖니. 어머님, 그런 중요한 날에 누가 작업복을 입고 참석을 해요? 저희 아빠를 대체 뭘로 보시고 작업복을 일하는 날이나 입지 돌잔치까지 입고 오실 몰상식한 분은 아니세요. 어머, 그래? 그럼 다행이지 뭐니? 난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괜히 다른 오해하지 말아라. 진짜 왜 이렇게까지 저희 아빠를 모욕 주지 못해 안달이 난 듯 구시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이 알면 좋은 날 앞두고 난리가 날 게 뻔하니 이번 일은 속으로 삭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오로지 예쁜 딸의 첫 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망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고 떨리면서도 걱정이 들었어요. 괜히 어머님이 또 나서서 깽판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거래처 대표들도 많이 온댔으니 평소처럼은 안 하겠지 싶어서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어요. 어머님은 작정한 사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거야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오시자마자 고개를 이리저리 저으며 누군가를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은 어디 계시냐? 오늘 급한 일이 생기셔서 잠깐 어디 들렀다가 오신대요. 어머, 그래? 어머님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면서 씩 웃으시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사회자가 진행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께서 급하게 들어오셔서 착석하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옷차림이 작업복이시더라고요. 순간 얼마 전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등골이 쎄하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다 오셨길래 이렇게 늦으셨어요? 큰 작업이 들어왔거든. 갑자기 들어온 일이라 급하게 끝내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일이요? 오늘은 돌잔치 때문에 시간 비워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매출이 꽤 크게 잡히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구나. 미안하다. 뭔가 묘하게 찜찜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 곁으로 다가오시더군요. 어머, 사돈, 이렇게 중요한 날 늦으셨네요. 아침에 갑자기 급하게 출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고객님이 거절하기도 힘들게 제안을 하셔서 오는 길이길래 겸사겸사 얼른 해결해주고 왔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철물점에서 그런 것도 다 하는 거네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님께서 피식 웃으시더니 팔짱을 끼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출장 요청한 고객이... 설마 하는 마음에 어머님을 찔러보니 어머님께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머님 눈썹이 살짝 꿈틀대더니 억울한 척 웃으며 고개를 흔드시더군요. 어머, 내가 왜? 난 그런 거랑 상관없어. 잠깐만요. 엄마 설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도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어머님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을 뺏어서는 기록을 뒤지더군요. 그리고는 멈칫하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는 철물점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저희 철물점 번호인데. 엄마,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행동은 예상 못했는지 순간적으로 입을 다무시더군요. 하지만 좀 있으니 곧 뻔뻔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어머, 내가 어떻게 사돈께서 직접 오실 줄 알았겠어. 그냥 철물점이니까 출장 부르면 온다길래 연락한 거지. 모든 게 어머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자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더군요. 저와 남편이 어머님과 친정 아빠에게 묶여 있으니 돌잔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저를 향해 쏠려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비웃듯 속삭이시더군요. 그러게, 왜 말을 그렇게 경솔하게 해? 절대로 작업복 입고 올 일 없다며? 이건 뭐라고 설명할래? 노가다 뛰는 사람 마냥 저게 뭐니? 세상 창피해서 낡고 더러운 게 천면옷이 따로 없네. 속삭이는 척했지만 가까이 있던 남편과 아빠께 다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어요. 친정 엄마도 뭔가 이상한 기색을 느끼셨는지 저희 쪽으로 오셨고 정말 수치스럽고 분노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던 찰나에 아빠께서 들고 오신 가방 속에서 뭔가를 꺼내시더군요. 서경아, 오랜만이다. 아빠께서 갑자기 친숙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셔서 주변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역시 당황한 얼굴로 아빠를 쳐다보셨죠. 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쩐지 처음 본 순간부터 얼굴이 영 익숙하다 했더니 너일 줄이야. 우리가 사돈 사이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본 게 벌써 20년 전이구나.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아빠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어요. 시어머님만이 불안한 얼굴로 손끝을 떨고 계셨죠. 사돈, 저를 어디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너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너나 나나 지금은 많이 늙었으니까. 아빠는 가방 속에서 꺼낸 종이 2장을 꺼내 펼쳐 보이셨어요. 하나는 보증금 영수증이었고 하나는 살짝 빛바랜 사진이었어요. 이건 기억하는지 모르겠구나. 20년 전 철물점에서 가불에 갔던 돈, 그리고 내가 도와줬던 자취방 보증금 말이다. 가족들은 몰랐던 과거 이야기가 나오자 시아버지께서도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당신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오니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사돈께서 제가 동네에서 작게 철물점을 운영하던 시절 저희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워낙 형편이 어려웠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돈은 안 모이는 게 안타까워서 월급 가불도 자주 해줬고 자취방 계약금 낼 돈도 없어 쫓겨날 판이기에 제가 대신 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철물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요? 당신이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요. 난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할까 싶어 사진도 챙겨왔는데 잘 됐네요. 아빠는 시아버지께 사진을 건네줬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저희 아빠와 철물점에서 일하던 직원 2명의 사진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그 안에 있던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지만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죠. 이건 누가 봐도 당신이잖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남편에게 듣기로 시아버지는 엄격하고 선을 넘는 걸 정말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평소 시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숨겨뒀던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니 많이 당황하신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화가 난 얼굴로 과거의 사진을 빤히 보시더니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아빠께 건넸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게 부끄럽군요. 20년 전이면 시세가 많이 올랐을 테니 이자까지 계산해서 지금 시세로 갚겠습니다. 여보, 그럴 필요까지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막으려고 하니 시아버지의 눈빛이 한결 더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안 갚을 이유가 있나? 게다가 당신이 한참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요. 이건 나랑 사돈의 문제인데 당신까지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어요.
네가 필요 없다고 할 자격이 있나? 여보. 시아버지는 아빠께 수표를 건넸고 아빠는 물끄러미 그 수표를 보셨어요.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그런데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시 저에겐 정말 소중하고 챙겨주고 싶은 직원이었고 나이도 어린 직원이 고생하기에 돌려받지 않을 각오는 이미 충분히 하고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상했던 건 사정이라도 말해주고 그만두던가 했으면 되었을 텐데 제가 돈이라도 갚으라고 할까봐 두려웠는지 말 한마디 없이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람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 지난 일이고 사돈댁도 철없던 시절 이야기 지금 꺼내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진과 영수증을 가지고 온 것도 그저 좋은 날 옛 추억을 같이 떠올리고자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먹고 살만해지니 이렇게 일부러 사람에게 모욕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직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어요. 사과해. 누가 봐도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여보, 일단은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사과드릴게요. 지금은 보는 눈이 너무 많잖아요. 이 자리에서 당장! 시아버지의 분노는 진심이었고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결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뭐가 죄송하시죠? 어려울 때 그렇게 도움받았는데 모른 척 도망친 것도 죄송하고 과거는 잊은 것처럼 굴면서 사돈을 욕보이게 한 것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사과하셨으니 오늘 일도 없던 걸로 하죠. 아빠께선 그 이후로 일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잠시 싸늘하게 가라앉았던 돌잔치는 다행히 진행자의 기지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칠 수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단순히 저희 가족에게만 굴욕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 돌잔치에 초대했던 시아버지의 거래처 사람들, 지인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모두가 그 일의 목격자가 되기 때문이었죠. 가뜩이나 나이 차이도 집안 형편 차이도 많이 나는 결혼이라 평생을 시아버지 눈치를 보고 살았던 어머님은 그 이후로 더더욱 눈치를 보며 지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더 엄격하고 냉정해지셨고 시어머니는 늘 안절부절한 모습이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어릴 때 일이잖아. 당신을 만나기도 전 이야기라고.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누가 뭐래? 이제 와서 어쩌기 뭘 어째. 그냥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지금처럼 조용히 살아. 아버님의 달라진 태도에 예전처럼 부잣집 사모님으로 떳떳하고 콧대 높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를 대할 때도 묘하게 어색해 하셨고요. 시누이조차 그 일에 충격을 받은 모양인지 어머님과 서먹해진 것 같았고 제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늘 제 곁에서 어머님께서 저희 집안과 저를 어떻게 무시해왔는지를 직접 봐온 남편은 어머님께서 그런 과거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완전히 어머님을 등지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실망이 크다는 이유에서였죠. 가족들의 외면을 받게 된 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허물 좋은 이미지도 사람들 앞에서 지켜왔던 체면도 모두 무너졌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어머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신 건지 아니면 단지 더 이상 남을 무시할 여력이 없어져서인 건지는 알 길이 없었죠. 평생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던 과거를 지우려고 노력해왔지만 어머님은 결국 실패하셨네요. 어머님이 한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욕망 때문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과거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과거를 감추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그걸 감추면 자신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는 점 같아요. 하지만 더 나아지는 건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더군요. 과거를 지우려던 사람의 체온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우는 것과 같다는 걸 시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